영상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한설이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끝으로 이마를 짚었다. 방 안은 어둡지 않았다. 천장의 센서등이 움직임을 감지할 때마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고 그 빛은 마치 누군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불규칙했다. 그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입소 첫날 받은 서류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A사 용지 3장. 생활 안내문,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생활 기록지 초안. 마지막 장 뒷면에는 누군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차 확인 필요. 설이는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확인이 필요한 건 무엇인가? 자신의 신원인가 아니면 진술의 신빙성인가? 그녀는 그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종이는 없었다. 혹시 제 서류 중에 일부가 회수된 건가요? 담당 요원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지도 돌리지도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회수한 서류는 없습니다. 입소 첫날 받은 생활 기록지 초안이요.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요원은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시선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친절했다. 한설인 씨, 생활 기록지 초안은 원래 배부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부 문서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봤어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요원은 다시 모니터를 향했고 설이는 복도로 나왔다.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고 바닥 타일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질적이었다. 설이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착오, 혼란. 그 단어들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반대 효과를 냈다. 만약 그 서류가 정말 존재하지 않았다면 요원은 그렇게 빠르게 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보호시설 입소 사흘째였다. 이곳에 오기 전 그녀는 3차례의 신원조사를 받았다. 국군포로 2세라는 사실은 증명되었지만 아버지의 기록은 불완전했다. 생존 여부 미상, 북측 거주 추정. 송환 가능성 낮음. 그 문장들은 설인의 존재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애매했고 보호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입소 당시 그녀는 안도했다. 드디어 국가가 자신을 인정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안도감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중년의 남성, 정장 차림, 목에 신분증을 걸고 있었다. 그는 설인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친절한 제스처. 하지만 그의 시선은 설인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가 손에 든 메모지를 향하고 있었다. 설인은 무의식적으로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남성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고 그의 구두 소리는 복도에 메아리 쳤다. 방으로 돌아온 설인은 문을 닫고 서랍을 다시 열었다. 개인정보 동의서, 생활 안내문. 2장만 남아 있었다. 3번째 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종이의 질감을 기억하고 있었다. 약간 거친 표면, 왼쪽 상단의 작은 얼룩, 그리고 뒷면의 손글씨. 2차 확인 필요. 설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여기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문제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계는 종이 한 장만큼이나 얇다는 것을.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설인의 방에는 여전히 센서등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않았다. 대신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했다. 몇 번의 질문이 허용되는지, 몇 번의 의심이 기록되는지.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다시 묻지 않기로. 대신 직접 찾기로.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느리고 멈추지 않았다. 식당은 오전 8시에 문을 열었다.
서리는 일부러 정각에 내려갔다. 다른 보호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식당 입구에서 안내 요원이 그녀를 막아섰다. 한서린 씨, 오늘은 2층 상담실에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왜요? 영양사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편하게 드시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리는 요원의 얼굴을 보았다. 미소는 여전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선택권은 없었다. 2층 상담실은 조용했다. 창문은 불투명 필름으로 가려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미리 준비된 식판이 놓여 있었다. 영양사는 오지 않았다. 서리는 혼자 식사를 마쳤고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오후, 그녀는 복도에서 다른 보호 대상자를 만났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입소 2주차라고 스스로 소개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생활 기록지 받으셨어요? 입소할 때요. 여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기록지요? 저는 안내문만 받았는데요. 뒷면에 손글씨 메모 같은 거 없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여성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서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여기서는 질문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저녁 무렵 서리는 관리 사무실 앞을 지나다가 이도현을 만났다. 그는 시설 내 유일하게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인 실무 요원이었다. 입소 첫날, 그는 서린에게 친절하게 시설 구조를 설명해 주었다. 같은 처지니까 서로 의지하자는 말도 했었다. 도현 씨. 서린이 그를 불렀다. 도현은 멈춰섰지만 시선은 복도 끝을 향하고 있었다. 제 외출 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외출 기록이요? 네. 제가 입소 후 외출한 적이 없는데 전산에는 2번 외출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도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다. 서린 씨, 괜히 문제 만들지 마세요.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여기서는. 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1층 자료실로 향했다. 자료실은 보호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적어도 안내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오늘은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돌아보았다. 정장 차림의 남성 박준호. 시설 관리 책임자였다. 그는 서린을 처음 본 것처럼 정중하게 말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부터 다시 이용 가능합니다. 시스템 점검은 언제 시작된 건가요? 오늘 오후부터요. 서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제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외출 일지랑 면담 기록이요. 박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개인 기록은 담당 요원을 통해 열람 신청하셔야 합니다. 규정상 직접 확인은 불가능해요. 그럼 신청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담당 요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요원이 누구죠? 박준호는 미소 지었다. 친절하고 냉정한 미소였다. 한서린 씨 담당은 저예요.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준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의 발소리는 규칙적이었고 멈추지 않았다. 밤, 서리는 침대에 앉아 메모지를 펼쳤다. 그녀는 입소 후 자신의 일정을 하나씩 적었다. 식사 시간, 면담 횟수, 외출 여부. 그리고 오늘 오후, 도현의 컴퓨터 화면에서 흘깃 본 자신의 전산 기록과 비교했다. 실제 식사 1층 식당 4회, 2층 상담실 2회, 전산 기록 1층 식당 6회, 실제 면담 3회, 전산 기록 5회, 실제 외출 0회,
전산 기록 2회. 기록이 조작되고 있었다. 아니, 조작이라기보다는 더 씌워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일상을 다시 쓰고 있었고, 그 새로운 기록 속에서 서리는 더 자주 외출하고, 더 많이 면담받고, 더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다. 서리는 천천히 메모지를 접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곳은 그녀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녀를 정리하는 곳이었다. 문제없는 기록으로, 안전한 통계로, 완료된 사례로. 창밖은 어두웠고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천장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렸다. 환기구인지 감시 카메라인지 서리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메모지를 베개 밑에 숨기고 불을 껐다. 하지만 센서 등은 여전히 깜빡였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불은 켜졌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대신 증거를 찾기로. 정기 점검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었다. 보호 대상자들은 대기실에 모여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다. 서리는 창가 끝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양옆에는 각각 2명씩, 총 6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김영수님, 3번 상담실로 이동해주세요. 중년 남성이 일어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박미라님, 5번 상담실로 이동해주세요. 40대 여성이 뒤따랐다. 한 명씩 호명될 때마다 대기실은 비어갔다. 서리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10시 30분. 6명 중 5명이 불려갔다. 이제 그녀만 남았다. 이상으로 오늘 점검 대상자 안내를 마칩니다. 방송이 끝났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스피커를 바라보았다. 혹시 이름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방송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복도로 나온 서리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젊은 여성 요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제 이름이 호명 안 된 것 같은데요. 요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서린이요. 요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몇 번 클릭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한서린님은 이번 주 점검 대상이 아니시네요. 입소한 지 일주일 됐는데요. 안내문에는 매주 점검받는다고 나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별 일정은 조정될 수 있어요. 그럼 제 다음 점검 일정은 언제예요? 요원은 다시 화면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걸렸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데스크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확정 안 된 게 무슨 의미예요? 정리 중이라는 뜻입니다. 정리요? 요원은 시선을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미안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요원에게 문의하세요. 서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다. 양쪽 벽에는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우리는 당신을 지원합니다. 안전한 정착을 약속합니다. 문장들은 친절했지만 서린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다 멈춰섰다. 2층 복도 끝에서 이도현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상대는 박준호였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고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서리는 계단 그늘에 몸을 숨겼다. 명단에서 빠진 건 맞습니다. 도현의 목소리였다. 일시적 조치예요. 곧 재편입될 겁니다. 박준호의 대답이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죠? 대기. 정리 중.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본인은 알고 있나요? 알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박준호는 복도 반대편으로 사라졌고 도현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 동작은 피곤해 보였다. 서리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1층 문서 보관실 앞에 섰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옆 유리창으로 안이 보였다. 철제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 캐비닛에는 연도별 라벨이 붙어 있었다. 서리는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녀는 캐비닛 상단에 붙은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 비공식 삭제 처리 2017만 2019. 그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비공식 삭제. 그것은 기록을 지우는 게 아니라 기록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절차였다. 서리는 천천히 물러섰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아버지의 국군포로 기록도 그렇게 처리되었다. 2018년 남북관계 개선 시기. 불편한 기록들은 조용히 정리되었다. 서린의 아버지는 송환 가능성 없음으로 분류되었고 그의 이름은 공식 명단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서린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서린은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둔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나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문장을 쓰고 나자 묘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분노도 불안도 아닌 차가운 각성이었다. 서리는 이제 알았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가능성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정리 대상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깨달았다. 기록되지 않는다는 건 감시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명단에서 빠졌다는 건 규칙 밖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서리는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스스로 증명하기로 했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의 이야기가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느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서리는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그녀의 발소리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가벼웠다. 폐기문서 보관함은 지하 1층 복도 끝에 있었다. 서리는 새벽 4시에 그곳으로 향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비상구 표시등만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손에는 청소요원용 출입증이 들려 있었다. 식당에서 우연히 발견한 주인 없는 카드였다. 카드를 갖다 댔다. 인식음이 울렸고 문이 열렸다. 보관함은 생각보다 작았다. 철제 선반 3개, 그 위에 쌓인 플라스틱 박스들. 각 박스에는 폐기 예정 날짜가 적혀 있었다. 서리는 가장 최근 날짜가 적힌 박스를 열었다. 서류들은 반쯤 찢겨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쇄한 흔적이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 서리는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대부분은 행정문서, 물품 신청서, 식단표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익숙한 글씨체를 발견했다. 생활기록지. 조각은 A사 용지의 4분의 1 정도였다. 상단에는 그녀의 이름이, 하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중간 부분에 적힌 내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면담 평가 협조적이나 질문 빈도 높음. 위험도 분류 C-2 관찰 필요. 조치사항 명단 재검토 후 단계적 전출 검토. 서리는 종이 조각을 손에 쥐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곳은 그녀를 평가하는 곳이었고 그 평가 기준은 수능 여부였다. 그녀는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른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2023년, 2022년, 그리고 2019년. 서리는 2019년 박스를 꺼냈다. 그 해는 아버지의 기록이 비공식 삭제된 해였다. 박스 속에서 노란 메모지를 발견했다. 손글씨였다. 송환 불가 사례 기록 정리 완료. 가족 연락 최소화 권고. 서리는 메모지를 접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제 알았다. 기록에서, 통계에서, 그리고 국가의 책임에서. 그리고 이제 같은 방식이 그녀에게 적용되고 있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재빨리 박스를 제자리에 놓고 문 뒤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가까워졌다. 두 사람이었다. 한 명은 박준호, 다른 한 명은 알 수 없는 남성이었다. 한설인 거는 언제 처리됩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다. 이번 주 내로 전출 예정입니다. 박준호의 대답이었다. 문제 제기 가능성은요? 없습니다. 본인은 아직 모릅니다. 좋아요. 조용히 처리하세요. 두 사람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서리는 문 뒤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방으로 돌아온 서리는 메모지를 꺼냈다. 그녀는 찢긴 생활기록지 조각과 노란 메모지를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었다. 증거였다. 불완전하지만 존재하는 증거였다. 새벽 6시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문을 열었다. 이도현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서리는 문을 열어주었다. 도현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요. 도현이 말했다. 아니,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당신 기록 파일을 봤어요. 전출 예정이더군요.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2020년에요. 북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제 기록도 관찰 필요로 분류됐었어요. 질문이 많다는 이유로요. 도현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당신의 전산 기록이 들어있어요. 원본이요. 조작되기 전의 기록이요. 서리는 USB를 받았다. 그것은 작고 가벼웠지만 그녀에게는 무겁게 느껴졌다. 왜 도와주는 거예요?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수능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섰다. 조심하세요. 박준호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요. 도현이 나간 뒤 서리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다. 외출 기록, 면담 일지, 평가 보고서. 그리고 가장 아래에 하나의 폴더가 있었다. 원본 생활기록지 한서린. 서리는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입소 첫날 받았던 생활기록지가 있었다. 뒷면에는 손글씨 메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2차 확인 필요 붙인 기록 미확정. 신원 재검토 요망. 서리는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찢긴 종이 조각과 함께 하나의 폴더로 정리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증거가 있었다. 조작된 기록과 원본 기록, 그리고 폐기된 문서의 조각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서리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대신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기록을 남기기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위협으로 들리지 않았다. 서리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서리는 오전 9시에 외부 상담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그곳은 국군 포로 및 이산 가족 문제를 다루는 민간 단체였다. 상담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원본 기록과 조작된 기록, 그리고 폐기 문서 조각이 있어요. 파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서리는 이메일 주소를 받아 적었다. 통화를 끝낸 뒤 그녀는 USB의 내용을 정리했다. 전산 기록의 불일치, 생활기록지 원본, 찢긴 문서 조각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일지 입소 후 일주일간의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문서. 파일을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박준호였다. 한서린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리는 컴퓨터 화면을 끄고 문을 열었다. 박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했다. 전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예요. 어디로요? 경기도 소재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거기서 정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서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제가 문제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박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위험도 분류 C-2. 관찰 필요. 단계적 전출 검토. 박준호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 문서는 폐기된 초안이에요.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죠. 제 명단이 빠진 것도 외출 기록이 조작된 것도 전부 그 문서를 근거로 한 거예요. 박준호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손이 문 손잡이를 향했다. 한서린 씨, 이건 당신을 위한 조치예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당신만 손해예요. 이미 제기했어요. 외부 기관에요.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사흘 뒤 시설 내부에서 조용한 감사가 시작되었다. 외부에서 파견된 조사관 2명이 문서 보관실과 전산 시스템을 점검했다. 서리는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진술했다. 조사관은 그녀의 말을 기록했고 증거 자료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왔다. 공식 발표는 없었다. 다만 내부 공지문 하나가 게시판에 붙었다. 보호 대상자 기록 관리 절차 개선 안내. 전산 입력 시 이중 확인 절차 도입. 폐기 문서 보관 기간 연장 및 감독 강화. 박준호는 책임자 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이름은 내부 기록에 남았다. 업무 처리 부적절 사례로 분류되어 향후 인사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서린의 보호 등급은 유지되었다. 전출 계획은 취소되었고 그녀는 다시 정기점검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담당 요원이 바뀌었고 면담 방식도 달라졌다. 질문은 더 이상 문제 행동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어느 오후 서리는 이도현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걸었다. 잘 해결됐다고 들었어요. 도현 씨 덕분이에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수능했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수능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요.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 보였다. 저녁 서리는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 건물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USB를 손에 쥐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다. 조작된 것과 진실한 것, 폐기된 것과 보존된 것. 서리는 컴퓨터를 켜고 새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했다. 한서린 증언 기록 2025. 그녀는 입소 첫날부터 오늘까지의 일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다. 사라진 종이, 조작된 기록, 명단에서 빠진 이름, 그리고 찾아낸 증거들. 이 이야기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감시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기록이 있었다. 지워질 수 없는 그녀 자신의 목소리로 쓴 기록이. 파일을 저장하고 나자 서리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억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처럼 기록에서 지워지고 통계에서 사라지고 누구의 책임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기록 파일은 남는다는 것을. 누군가 지우려 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다시 찾아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1층 식당. 그곳에는 다른 보호 대상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다. 서리는 빈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의 여성이 그녀를 흘깃 보았다. 서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인사였지만 시작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느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린을 향하지 않았다. 그 소리는 복도를 지나 멀어졌고 결국 사라졌다.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은 따뜻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보호받고 있었고 동시에 감시받고 있었다. 완전히 안전하지도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구도 지울 수 없었다.